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대표 연설에서 국회 정청래가 내란 타령을 계속했죠. 26번이나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협치 이런 것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이재명이 주선한 여야 대표회담 그 상황에서는 악수를 하고 했지만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이 내란 이야기를 계속 입에 달고 사는데 정청래는 또 하나 달고 사는 게 있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노상원 수첩,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이죠. 노상원 수첩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이 어떤 대대적인 사람을 살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석에서 야유가 터졌는데 그중에 말 한마디, 야유 섞인 말 한마디가 지금 정청래가 문제를 삼으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정청래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던 도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정청래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신의 연설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내 연설 도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 정청래의 말입니다. 진짜 길을 의심했다. 내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연설 영상의 일부를 재생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해당 영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청래가 또 노상원 수첩을 이야기합니다.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거기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노상원 수첩. 거기에 성공을 했다면, 수첩대로 성공을 했다면은 이재명도 나도 죽었을 것이다. 그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전부터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신빙성이, 신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돼서 검찰 공소장에서도 제외한 내용인데 정청래와 이재명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 정치적인 공포 마케팅을 펼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거기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의원석에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청래가 노상원 수첩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실행됐으면은 이재명도 나도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의원석에서 누군가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상원 수첩은 12.3 비상계엄 때 수천 명을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거다. 거기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연설 중 그걸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더라면 좋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는 낯이 익다.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색출 작업을 하겠죠. 누가 그래 그때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색출 작업을 벌일 텐데 그건 누군지 이제 나와서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아마 해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정청래는 이전에도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을 그 기정사실화해서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 이런 그 망언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세력하고 그 세력이 사람이냐?
나는 그 세력하고 말도 안 섞겠다,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상훈 수첩을 기정사실화해서 노상훈 수첩하고 타협하고 악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그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노상훈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노상훈 수첩 가지고 지금 계속 내란몰이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청래뿐이 아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그때 뭐 연평도 꽃게밥 이런 이야기했죠. 그 노상훈 수첩에 그것을 들어있는 그 허황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그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기 전날에는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포, 정치 공포를 막 조장을 하는 건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재명이 이 12.4 쿠데타에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노상훈 수첩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 5,000명 내지 10,000명 정도를 학살하라는 내용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5,000명 내지 10,000명.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 선고 전날에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연평도 꽃게밥이 될 뻔했다 이런 발언도 했고 본인이.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국민 5,000명 내지 10,000명을 학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그 중심으로 그때 조국당하고 같이 국정조사도 벌였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것을 버젓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근거가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따지니까 그건 노상훈 수첩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그때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상훈 아시다시피 전 정보사령관 무속에 또 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화제거리도 됐죠. 지금 좌파 매체에서 계속 이것을 그때 한때 경쟁적으로 좌파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A4 용지 한 장짜리를 입수를 했다. 어떤 쪽에서는 뭐 이게 한 70쪽짜리인데 전문을 입수를 했다. 원문이 지금 사실상 공개된 적은 없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입수를 했다. 뭐 자기들 아는 그쪽 좌파 진영에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뭐 수거 대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수거 대상, 수거한다. 이 사람은 이제 수거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작전 요원을 투입을 해서 특별수사본부로 구성을 해서 수거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단죄한다. 수거 대상을 A부터 D 등급까지 있다. 500여 명을 뭐 수거한다. 이 500여 명 그 명단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대통령 임기를 3선 그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 허황되죠. 그리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한 수십 명의 명단이 쭉 적어놨습니다. 그냥 이 노상훈 씨가 쭉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 이해찬, 뭐 윤미향, 유시민, 심지어 뭐 이성윤, 뭐 그렇게 거물 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윤건영, 노영민 이런 정치인들 사이에 정청래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법관들 중에서 좌파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 건순일, 그때 영장 기각한 유창훈 이런 사람들, 또 유시민, 김어준, 좌파 유튜버들, 정교조, 민노총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해병 최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이름까지 있고 다 수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범근 축구 감독 이름도 있습니다. 차범근 그 배우자가 그때 뭐 조국 씨, 정경심 씨하고 뭐 정경심 씨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뭐 책을 샀다 뭐 그래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그거 가지고 차범근까지 이렇게 적어놓는 게 이게 어떻게 계엄 실행 문건입니까? 그냥 그때도 다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노상훈 씨의 어떤 가대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놓고 개인적인 망상으로 막 걸쭉거리는 거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개인적 신분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계엄 이야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 출신이
이 정보사령관, 제가 조금 전에 방첩사령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보사령관이죠. 전 정보사령관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상을 해서 막 이렇게 뭐 끌적거려 놓은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엄 실행과는 연관성이 없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이 수첩을 노상훈 수첩을 압수를 해서 이것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거를 빼버렸습니다. 공소장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것까지 공소장에 넣으면 본질이 이제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는 빼버렸는데 이걸 또 지금 최근에 조원석 특검에서 다시 이제 덜쳐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을 조원석 특검에서 집어넣어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계속 그 노상원 이 수첩 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데 이것을 하나의 큰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신빙성이 누가 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정청래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또 이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노상훈 수첩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야유를 보낸 국민의힘 의원을 색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전개 과정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야가 이제 차례를 하죠.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에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장동혁 대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로 바뀌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를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바뀐 사람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점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뀐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맥 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을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은 건 맞는데 그러면 그런 지금 실정, 폭정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야당이 대응을 하겠다.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쭉 나열을 하는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이. 자, 그것은 야당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죠. 그건 언론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야당은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방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태행과 영유의 시간이었다.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혼용무도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 전부 다 선상을 설명하는 데 거쳤다. 방향 제시가 없었다. 어떻게 투쟁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할 수도 있다. 재판 속경을 하라는 김문수 당시 대표 후보의 공약이었기도 하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서명운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5개 재판이 중단된 데 대해서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것인가? 이렇게 그냥 현상 나열만 하는 거기에 그쳤다. 상당히 좀 아쉬운 어제 오늘 상당히 모처럼에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가운데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